너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뭐냐, 하여튼 뭐 그 역사 강의고, 오늘은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여기 캡처한 데는 다까지 끝날 건데, 사실상 조선 바로 시작하는 말머리, 아니 그니까 그 머리 부분까지만 할 거야 딱. 그러니까 고려는 전체 다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강의 하나에 고려가 압축돼 있겠지. 그럼 굉장히 어렵겠지. 실제로 외울 것도 많겠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번에 외워도 되지만 여러 번 봐도 된다. 하여튼 뭐 나는 뭐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너네는 이제 좀 이제 2배속으로 보던가, 하여튼 뭐 이럴 거야. 이번에 나는 이제 되게 졸리거든. 지금 12시 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할 거야. 자,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 그러니까 사실 고려의 건국을 말한다는 거잖아 사실. 그러면 이 배경부터 좀 보자. 후삼국 자체가 뭐야? 그치, 고구려, 후고구려라고 하잖아 보통. 후고구려, 후백제, 그 다음에 후신라는 아니지. 사실 뭐 후신라로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야 사실상. 후고구려 누가 만들었어? 궁예야. 궁예.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자고. 자, 그냥 그대로 읽을 거야. 중국에서 당이 멸망을 했대. 그렇대. 그래서 5대 10국 시대가 열렸대. 5대 10국이 뭐야? 그러니까 5대 10국, 뭔가 되게 나라가 많다는 느낌이 들잖아. 이 10국이래 벌써. 나라가 10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중국 전역이 당나라 하나로 통치가 되고 있었는데, 이 당나라가 멸망이 되고 나서 이 다른 조그만 나라들이 이거를 이제 이어갔다. 이런 나라의 정세 자체를. 그거 자체를 5대 10국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어떤 집권자는 없었다는 거야. 패권국이 딱히 없었다는 거지. 오케이? 한반도에서는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패권국이 없이 후백제, 신라, 후고구려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시기에 호족, 왕건이야. 왕건, 송악 개성에. 자, 송악의 왕건, 이거 외워줘야 돼. 송악의 왕건. 오케이? 자, 이 왕건 자체가 궁예의 신하가 되었대. 근데 이 왕건은 어떤 업적을 남기냐면,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사실 나주전쟁이라는 걸 참여를 해. 이 왕건이. 호족은 이제 지방의 어떤 굉장히 센 그런 족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봐봐. 지금 한국도 봐봐. 한국도 뭐 다 국민들이 있지만은 뭐 저기 가면은 막 태극기 부대도 있고 뭐 이거는 너무 심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동탄맘도 있고 뭐 이렇잖아. 약간 어떤 부족들이 있지. 그 부족의 대빵 그런 것들이 호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 얘네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까 안 잡고 있을까? 잡고 있는 거야. 동탄맘 카페에 대통령이 오면 아무리 대통령이 막 세다고 해도 동탄맘들 그냥 자기 할 말 하겠지. 그러니까 호족이 세다는 거야 실제로. 그 왕건은 나주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카페 말고도 이제 궁예의 신하, 이제 중앙 집권을 하게 된 거야. 그게 맞아 사실. 여기 나오네. 전남 나주를 점령하는 등, 이게 후백제의 땅이네. 후백제의 땅을 점령하는 등 거듭 공을 세웠다. 이후 최고 관직인 시중.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왕명을 출납하는 그런 자리고, 사실 하나 말하면 그냥 시중 드는 역할이라는 거야. 하녀야 하녀. 남자지만 그럼 뭐 하남이야 하남? 하남돼지 그거 맛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야. 주변에 신망을 얻었다. 오케이.
한편 궁예는 미륵불을 자처했대. 미륵불이란 거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자체는 약간 뭔가 본인이 영생을 살고 뭔가 되게 현자라는 거야. 그게 본인이래.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이번에 사실 사이비도 봐봐. 그 기독교. 본인이 무슨 독생여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그런 걸 자처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데 갑자기 본인이 부처라고 하니까 민심을 잃겠지. 왜?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 더. 궁예가 또 영화 보면 알겠지만 관심법 같은 걸 썼어. 자기가 무슨 마음을 읽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민심을 잃게 되면서 자 신하들은 궁예를 몰아냈지. 왜? 본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러면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철퇴로. 그렇기 때문에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었다. 오케이? 왕건은 국호를 어떻게 했어? 고려로 치겠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거야. 고려라는 나라에서 첫째 왕은 왕건이야. 그럼 후고구려의 첫째 왕은 궁예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렇지. 자 그래서 자신의 근거지. 뭐 송악 출신이잖아. 그래서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 왜 옮겼을까? 뭐 자신의 근거지라는 이유도 있고 또 송악 자체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요충지의 역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지. 자 고려는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에 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후백제는 그러면 총 2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주랑 고창이야. 고창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사실 후백제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신라는 경순왕. 요 경자를 가벼울 경자로 봐주면 돼. 이 경순왕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나라를 팔아넘겨.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이듬해 고려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난 후백제를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자 이것 좀 얘기하자면 자 후백제 여기서 누가 세웠어? 견훤이 세웠지. 견훤이 세웠는데 이 견훤과 이 아들이 있었거든. 첫째 아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또 6번째 아들인가 뭐 하여튼 뭐 다른 아들이 있었어. 근데 보통 첫째 아들한테 주지 않니? 근데 얘가 안 주겠다는 거야. 얘는 얘한테 줄 거래. 얘가 빡치겠지. 그래서 견훤을 죽일라 그래. 견훤도 얘를 죽일라 그래. 서로 싸워. 근데 얘가 힘이 생각보다 세 아들인데. 그래서 얘를 어디 금산사라는 곳에 가둬. 이런 식으로 나라 정세가 이제 안 좋을 때 고창 전투에서도 승리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주도권을 장악했다라는 거야. 신라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혼자 여기서 나라 드릴게요 이러면서 갑자기 신라는 고려에 이 땅을 넘겨주었다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거는 너네가 직접 봐. 나는 뭐 요런 알짜배기만 남겨줄 거고 실제로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거의 100% 중에 한 1% 확률로 나올 것 같아. 이거는 뭐 보지 말라는 건 아니야. 무조건 봐야 돼. 보긴 봐야겠지. 자, 요 정도는 보자고. 고려가 건국이 됐겠지. 누가 건국했어? 왕건. 왕건이 건국하고 뭐 했어? 송악으로 천도했지. 또 고려라는 이름을 사용했지. 연호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발해가 멸망됐어. 이거는 모르겠는데 왜 멸망됐냐면 사실상 지도 없니? 지도 없네. 내가 그릴게 그냥. 자, 뭐 여기가 고려야. 그치? 여기는 신라. 여기는 후백제. 고창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서 지고 또 얘랑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지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흡수되고 신라는 알아서 주고 그래서 고려가 이렇게 왕 크게 됐는데 사실 여기는 누가 있었을까? 바로 발해라는 녀석들이야. 이 발해는 누가 죽여줬냐면 이 위에 있는 거란족 이 거란족이 이 발해를 없애줘. 그럼 발해가 없어지겠지. 근데 얘가 이걸 핑크색으로 만들질 않아. 그냥 없애주기만 해. 그래서 아싸 개꿀 이러면서 고려가 이걸 먹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발해인도 있었고 후백제인도 있고 신라인도 다 있네 고려에는. 아니 뭐 다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에 특징할 때 또
여러 가지 나라를 통일하면서 이제 민족 통합 정책을 펼쳤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발해도 멸망이 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신라가 항복을 했어. 그 다음에 후삼국이 통일을 했다. 요 정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발해는 후백제랑 신라 이기 전부터 이미 죽었던 거야, 사실상. 오케이. 뭐야 이거? 갑자기 여기 왜 나와? 아, 헤헤. 이상해. 벌써 이상해. 자, 하여튼 뭐 그냥 가볼게. 자, 얘들아 역사책 피고야 돼. 태조의 정책. 태조 누구야 여기서? 왕건이죠, 왕건. 왕건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고구려를 계승했잖아, 실제로. 고구려가 후고구려가 된 거고, 이 후고구려를 계승한 게 누구야? 고려야. 그럼 사실 고구려도 계승을 한 거잖아. 이걸 내세우면서 건국 초부터 뭘 했을까? 북진 정책을 펼쳤다. 고구려 하면 북진 정책 맞아? 맞지. 고구려 하면 북진 정책 맞잖아. 광개토대왕 몰라? 자,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뭐 거기서 광개토대왕 나오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래서 본인도 똑같이 북진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 땅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야. 뭐 알겠어. 그리고 영토를 넓혔어. 오케이? 한편 신라와 후백제의 유민. 뭐야, 신라 멸망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유민이라고 나오잖아. 그 유민이 아니야, 씨. 그거 좀 언급 좀 그만해라. 짜증나니까. 하여튼 뭐 유민은 이제 얘네가 멸망을 했으니까 고려 안에 있는 이제 어떤 나라 이름 백성이라는 거야. 이제 고려가 자기 나라라는 거지. 물론 발해의 유민까지 받아들이면서 왕건은 아주 착한 민족 통합 정책을 펼쳤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한꺼번에 다 외울 수 있게 한번 왕건의 얼굴을 그려볼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이거 보니까 뭔가 용맹하지? 그 다음에 이 웃음 봐봐. 뭔가 착해하지 않아? 착하지? 오케이? 이걸로 다 외울 수 있어. 용맹하다? 아, 북진정책. 착하다? 아, 민족통합정책.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같이 어우러지게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나 더, 호족 포섭 정책까지 내세웠다. 그거를 여기서 아주 거창하게 풀어냈는데 이거는 사실 호족 포섭 정책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것까지 외워주면 좋아. 야, 호족 포섭 정책? 이게 뭐야? 호족을 막 그냥 포섭해가지고 막 수갑 채우고 난리 피웠다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사랑해 하면서 허그야, 허그. 안아줬다는 거야. 호족들한테 관직도 주고 토지도 주고 국가 체제도 정비해주면서 호족들이 너무 슬프잖아. 나는 너무 지방에만 사니까 이제 이제 좀 약간 권위도 약해진 것 같고 이랬는데 호족과 결혼도 하면서 약간 얘가 기어오를 수 있게 해준 거지. 왕시성도 내리고 토지도 하사하고 또 하나 더, 관리도 중앙 고위 관리를 사심관으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실수했다. 하여튼 뭐 그것도 있어. 관직.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 3종 세트 의식주를 줬다는 거야. 의식주. 의식주? 뭐 집이 없는데? 자, 옷부터 보자. 이름이 사실 의야. 이름이 옷이라고. 사회적으로 이름은 옷이야. 옷. 그냥 생각을 해봐. 박근혜. 내 이름이 박근혜야.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니? 그 옷이 이상하니까. 그치. 사실 그 왕시성을 하사했다. 이걸로 외워주면 돼. 자,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밥 먹으려면 뭐 해야 돼? 밥 벌어 먹으려면 이래야지. 관직을 주었다. 또 뭐 했어? 토지도 주었다는 거야. 그치? 토지는 이제 뭐 식도 되지만 잘 수 있는 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를 주었고 하나 더해서 혼인관계도 맺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두 가지를 더 외워줘야 되는데 벌써 짜증나지?
그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번에는 하나 더, 기인제도와 사심관제도야. 자, 일단 사심관제도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얘네들 태조가 호족을 포섭했대. 왜 그랬을까? 호족이 무섭잖아. 얘네들이 지방에서 생각보다 센 애들이야. 족장님이야, 족장님. 족장님한테 어떻게 대왕님이, 아무리 그 대왕이라고 해도 족장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니? 그치? 그냥 본인들끼리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중앙 고위관리를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뭔 말이냐면 봐봐. 자, 여기 왕, 궁궐이 있어. 여기에는 지방이 있어. 여기에 뭐 경주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되게 많아. 동탄도 있고 부산도 있고. 여긴 서울이야, 서울. 자, 얘가 과거 시험을 봐서 여기로 들어갔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그렇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막 반란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잖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로 보내. 왜? 이미 얘는 서울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나라 정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심관, 그러니까 나라를, 그러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는 역할이야. 지방관. 예를 들어서 뭐 시장님, 뭐 그런 거야. 국회의원 이준석 같은 거야. 이준석.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이준석을 이렇게 보내서 이 사람들 다스렸다는 거야. 또 여기에 있었던 사람은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 출신인 사람은 여기로 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나란 일 좀 가르치다가, 야 이제 가서 우리 뜻대로 여기서 나라 다스려. 이래서 얘네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해? 아무도 반란을 안 해. 이런 식으로 호족을 어떻게 채찍질도 하면서 관직 토지도 주면서 되게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거야. 이 웃음 보이지? 현명한 거야, 현명해. 오케이? 자, 그치. 이거 두 개지만 하면 돼.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뭐냐면, 뭐 기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뭔 말일까? 자, 봐봐. 여기에 개센 애 한 명 있어. 족장이야, 족장. 여기 한 명, 아들 있어, 아들. 근데 왕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서울 대치동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오, 우리 집 부산인데 대치동 웬 개꿀? 학원비 개꿀? 이러면서 얘가 이제 없어지면서 여기로 가. 그 아빠는 여기 있고. 왜? 여기서 나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족장이니까. 얘는 사심관이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가 여기서 공부를 해. 근데 얘가 갑자기 반란을 준비하려 하잖아? 그러면 뭐가지 딴다? 이러는 거야.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오케이? 자, 태조는 불교를 숭상했다. 뭐 이거 맞아. 연등회, 팔관회, 이거 굳이 이런 거 정월, 보름, 2월 나올까? 뭐 외워. 뭐 연등회 같은 경우는 불교라는 거고, 불교 행사라는 거고, 팔관회 같은 경우는 불교 행사인데 이제 토착 신앙의 성격도 지낸다. 그러니까 토착 신앙.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뭐 뭐 돼지한테 빌고 뭐 그런다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국가 행사를 중시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려 했다. 왜? 이게 왜 안정시키려는 거야?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거 자체로 이미 안정되는 거야. 그치? 이와 함께 백성의 세금도 줄여주고 빈민도 구제하면서 완전 그냥 레전드인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빈민 구제 정책까지 넣어주면 딱 괜찮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3가지. 그래서 이 전체는 누가 한 거야? 태조가 한 거지. 이걸 어디다 작성해놨냐면 훈요 10조라는 곳에 작성을 했다. 또 외워야 돼. 훈요 10조. 자, 봐봐. 훈요 10조. 약간 훈장님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치? 뭐 제1조 뭐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연등회, 팔관회 빨리 하고 막 사찰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할 것.
이건 뭐 당연히 불교 관련된 사람이겠지. 2번 풍수 사상. 4번 뭐 중국의 풍습. 짜죠. 거란의 제도 싫어.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야. 거란의 제도? 왜 싫어했을까? 거란을 왜 싫어했을까 얘는? 이건 뭐 당연한 거야. 근데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 왜 당연하냐? 자, 아까 했잖아. 거란, 발해를 누가 죽였어? 발해. 발해를 죽인 건 거란이야. 그치? 근데 발해는 누가 세웠어? 고구려의 대조영이야. 고구려의 대조영. 우리의 조상님이야. 고려지만 우리는 그래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조상 바로 대조영 장군님께서 거란의 대조영 장군님이 만드신 나라가 거란에 죽었어. 그럼 거란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응? 봐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야. 근데 우리 고조선에서 출발했지. 근데 고조선을 사실 빡치게 만든 건 위만이야. 위만. 얘가 이걸 멸망시켰단 말이야. 그럼 우리 위만 좋아해? 안 좋아하지. 우리의 선조가 위만 때문에 죽었잖아. 그치?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 위만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야? 거란이 해주는 거고 이 고조선의 역할은 발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대한민국은 고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된다는 거야 사실. 오케이? 오케이. 83페이지 끝났고 8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84페이지. 자, 광종과 성종이 나오네요. 자, 태조가 끝나면 태, 광, 성. 그치? 그 다음에 태? 정성광이었나? 태정성광 현 순종 성종 태종 해정광성 미안하다 야. 해정광성. 얘들아 이거 역사책 뒤에 있거든? 그거 외워주면 돼. 하여튼 뭐 하나 말해주면 해종 때부터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긴 했어. 왜냐면 왕건 태종 왕건 때는 뭐 왕권이 있긴 했었어. 기인제도를 통해서 인질도 잡고 했는데 호족들이 셌다고 했잖아. 아니 그러면은 왕권이 그렇게 셌으면은 왜 호족들 눈치를 봤겠니? 솔직히 생각을 해봐. 그치? 태조 사후 외척과 공신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태조의 아들인 해종, 뭐 정종, 광종이 연이어 등장하였다. 뭐 알겠다. 불안정한 전국 속에서 왕이 오른 외척들이랑 공신들이랑 뭐 싸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해종, 정종, 광종이 있었다는 거야.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 없고 불안정한 전국에서 올랐다는 거지 사실.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광종 어떻게 외울까? 자, 일단 해종이랑 정종은 이제 나가라는 거야. 나가. 왜냐면 얘네는 실패했어. 왕권 강화를 하려는데. 실패했고 아무것도 뭐 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역사책에 다 안 실렸잖아. 이 부분밖에 안 실렸잖아. 광종은 사실 미칠 광자가 아니라 미칠 광자로 해도 돼. 빛광이긴 한데 미칠 광인데 빛광도 알라도 그러면 빛에 미친 거야. 뭐야? 빛의 사나이. 바로 정의의 용사야. 정의의 용사인 거야. 봐봐. 노비 안건법. 불법적으로 노비를 된 자를 모두 해방시켜 주거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호족들이 굉장히 셌다고 했지. 이 호족들 눈치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호족들이 그러니까 그냥 농민 말고 그냥 양인들도 있고 뭐 하여튼 평민들이 있어. 뭐 장사도 하고 뭐 이런 아주 평민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갑자기 이 호족들이 야, 너 내 노예해 이러는 거야. 저 평민인데요 이러는데 야, 닥치고 있어 이러면서 몇 대 때리고 그냥 얘를 노예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신분이 노예로 바뀌어. 그래서 노비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걸 검사하는 법을 만들어서 진짜 노예는 그냥 얘도 진짜 노예에 대한 그런 건 부정하고 싶지 않았나 봐. 진짜 노예는 그냥 노예대로 사는 건데 이렇게 원래 평민이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이렇게 구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노예 100마리가 있었는데 얘가 10마리로 줄었어. 그럼 재산을 잃은 거네. 그래서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 그러니까 재산을 약화시켰다 이거지. 자, 중국인 쌍기 등을 다수의 기와인을 등용해서
개혁을 펼쳤는데 이거는 사실 뭐 상관이 없고 쌍기와 함께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보면 돼. 왜 과거제를 실시하는 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거야? 왜냐면 과거제를 본인이 직접 출제를 하고 본인이 직접 선발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평가원도 하고 선생님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시험 보잖아.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갑자기 이걸 시험을 내는데 이 선생님이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얘가 이제 광종인 거지. 이 시험 문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줘. 그래서 네 선생님 이러는데 갑자기 얘를 합격시키는 것도 얘야. 그러니까 얘가 얘 이렇게 좀 잘 푸는구나. 너 합격?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가 모든 이제 그런 수능 만점자를 얘가 배출하는 거지. 얘가 다 그런 걸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권리가 세질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얘가 그러니까 채점자가 되는 거야. 그냥 해설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빌빌 불어야지 얘한테. 뭐 어떡하겠니. 또 호족들 짜증난다고 상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복 색깔로 만들어. 나한테 개기 있는 놈들이 있으면 너네 옷 색깔 다 파란색으로 바꿔서 차별할 거야. 이걸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지. 파란색이잖아? 그러면 꺼져 이러고 갑자기 노란색이잖아? 그러면 아이 좋아 이러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런 느낌. 진짜 이랬어. 그 다음에 이제 말 안 듣는 호족들, 말 안 듣는 지방 짜바리들이 있으면 그냥 죽여. 수청. 그냥 사약 매겨서 죽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성종 자체는 되게 성대해. 되게 뭔가 현명해. 이 사람은 어떤 최승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아빠가 바로 육두품 세력이야. 육두품 세력. 내가 알기로 최치원인가 뭐 그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육두품. 생각보다 귀족이지. 그 아들이야. 그 최승로가 이제 시무 28조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성종한테. 성종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지방관을 두소서. 공복을 갖추고 유교의 가르침. 그치? 이런 거를 뭐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성종은 이걸 다 싹 다 받아들이면서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성종은 지방의 주요 거점인 12목의 관리를 파견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관리하였으며 이거는 그냥 12개로 나눴다는 거지 사실. 이거야 그냥. 그냥 이걸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나눠서 여긴 이렇게 관리하고 여기 이렇게 여기다 관리 한 명씩 파견하는 거야. 여기 화성시장 뭐 동탄 뭐 신도시 막 개발 연구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과 지방의 학교를 세워서 자 이거는 선생님 말해주셨지만 지방에는 뭐야? 향교라는 걸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궁궐 근처 그러니까 이제 근거지에는 어떤 걸 세웠냐? 국자감. 수도에는 국자감이란 걸 세웠다. 여기가 이제 뭐야? 성균관이라는 거지. 여기서 뭐 배웠을까? 바로 유학을 배웠겠지. 오케이? 85페이지.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86페이지 보자. 자, 국왕이 있어. 근데 얘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서문화성, 중추원, 상서성, 어사대, 삼사 이게 뭐냐? 그냥 이 내용을 전체 다 알고 싶은데 이거 전체를 합쳐서 이거라는 거야 지금.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진짜 이게 맞아. 일단 이것부터 볼게. 자, 도병마사라는 어떤 회의 기구 같은 게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중서문화성부터 볼게.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1타 개념들이고 자, 중서문화성. 자, 얘는 중대한 서류를 문관들과 함께 이제 하소연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정책 논의 기구라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뭔가 행정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사실. 뭔가 예산안도 만들고 뭐 어떤 정책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정책을 만들어 회의를 해. 그러면 누가 해? 상서성이.
그러니까 행정부가 만들면 여기 외교부도 있고 뭐 공부하는 부서 뭐 이제 무작위로 고른 거야. 하여튼 뭐 외교부, 통일부, 뭐 여성가족부 뭐 되게 많아. 얘네들이 짜바리들이 사실 하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뭐야 이거. 하여튼 얘가 만들어주면은 이제 이 짜바리들이 하는 거지 사실. 그 여기서 이제 왕의 말도 들어야 되니까 이 왕의 말을 말해주는 분은 중추원이라고. 이 중추원에서 여기 이렇게 말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최고의 회의 기구긴 한데 근데 그 전에 왜 이래? 아 나 미치겠네. 최고의 회의 기구긴 한데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라는 더 상위 개념의 회의 기구가 있었다. 도병마사는 딱 봐도 병사, 어떤 전쟁과 군사에 관한 회의를 하는 곳이었고 식목도감은 제도, 그 다음에 어떤 관리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식별도 하고 그랬다. 오케이. 자 그럼 어사대는 뭐야?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 그 어사 맞아. 실제로 그걸 감찰이라고 하는 거고 감찰사라고 하지 보통.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약간 비리가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얘가 이 권력을 남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게 어사대라는 거야. 그냥 개쉽지. 3, 4. 벌써 숫자야. 짜증나. 3, 4. 회계. 숫자 관련된 거 했다.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성종 때는 당의 삼성육부 체제를 받아들여. 당의 삼성육부 체제. 당나라가 원래 셌잖아. 그래서 얘는 이성육부 체제를 도입한다. 왜? 육부. 이성육부 체제. 그래서 독자적인 고구려의 약간 어떤 스타일을 해. 거기다 3, 4 추가로 또 도병마사, 식목도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중추원은 군사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다. 뭐 맞는 말이고요. 예. 그쵸.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여기 부분에서 대빵들이 또 모여서 또 하는 곳이 있어. 어디야? 자 이제 어사대의 어떤 일부 관리들, 그 다음에 중서문화선의 고위 관리들, 그 얘네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냐? 바로 대간이라는 사람으로 불리고 이 사람들은 비리를 또 감찰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여러 도감을 설치하고 운영하기도 했다. 오케이? 대간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국왕의 잘못된 정치 행위를 비판 견제하였다. 오케이? 대간이야. 대간. 황제국 체제를 지향한 고려. 하나만 알고 자자. 자,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스스로를 해동천자라고 칭하며 황제국을 지향하였다. 오케이? 기어 올랐다는 거지. 자, 87페이지 갑시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지방행정제도는 또 어땠을까? 고구려는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나누었다.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인데, 오케이? 자, 5도 같은 경우는 이거 봐봐. 5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5도가 딱 있어. 5개의 도가. 그 다음에 경기가 이렇게 딱 중앙에 있다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을까? 궁궐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위에는 양계가 있어. 왜 양계를 두었을까? 자, 봐봐. 여기 천리장성 중심으로 여기서 나라가 넘어오겠지. 짜증나니까. 전쟁을 하려면. 설마 여기를 이렇게 길게 들어오겠니? 그럼 그냥 여기서 막으면 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개센 방법을 생각해내. 어떻게 하냐면 봐봐. 군대 개수를 말해줄게. 이게 다 군대야. 그냥 군대 나라야. 여긴 그냥 다 군대야. 다 군인이야. 다 자 여기서. 총 개 많아 여기. 그냥 여기 좀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모든 애들이 그냥 다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양계에서 주진군, 주영군 또 나뉘고 뭐 하여튼 뭐 있어. 하여튼 그래서 개경, 서경, 동경. 오케이? 동경, 서경은 요쪽.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중심 행정구역이었고, 비교하자면 개경이 이제 서울이란 뜻이고 나머지는 그냥 뭐
부산 뭐 서울의 제2의 수도 부산 뭐 이런 거지 사실. 하여튼 이 지명 정확히 알아주면 좋지. 개경은 이제 현재 이제 거의 평양 개성에 해당하는 거지. 개성에 해당을 하고, 서경은 평양, 동경은 경주, 남경은 이제 서울이야. 그래서 삼경을 삼았다. 이제 9년 같은 데는 이제 지방관도 파견을 하고 뭐 했다라는 거지 사실. 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 속현 같은 경우는 이제 향리라는 사람, 이제 족장인 거지. 족장이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을 했고, 지방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여기서 지방을 이제 다스렸다. 그 다음에 이제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도 있었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그냥 향부곡이라는 건 이제 농산물, 소 같은 경우는 수공업. 그러니까 딱 봐도 시옷이잖아. 그러니까 수공업을 하라는 거야. 수공업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 뜨개질, 뭐 장갑 만들기 이런 거 수공업이야. 그냥 손으로 하는 거. 향부곡은 손으로 하는 건 맞는데 농업이야, 농업. 그거를 갖다가 바쳐야 돼. 어디에? 나라에다가. 그래서 힘들었겠지. 자, 그 다음에 역과 진, 그 다음에 뭐 원이 함께 운영되기도 했다. 자, 군사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군이랑 지방군으로 나뉘었는데, 중앙군은 2군 6이라고 해가지고, 자, 2군 좀 더 적은 곳은 이제 중앙을 맡게 되는 거지. 왕실, 호위 어디 있겠어? 바로 경기겠지. 그 다음에 6위 같은 경우는 이제 개경과 국경 지역의 방어. 오케이? 수도랑 국경 지역을 방어했다. 그 다음 지방군 같은 경우는 양계의 주진군이랑 오도의 주현군이 있다는 거야. 여기에 숨어있는 군인들도 있고, 여기에 주진군, 진짜 이제 다 날아가는 이런 애들이 있었다는 거지 사실. 16살만 되면 이렇게 됐다. 향리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뭐 이런 거 뭐 맞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 지방인적인 식물을 담당했다.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며, 음서. 문벌. 문벌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최충과 김부식, 또 이자겸. 그치? 뭐 몰라도 돼. 근데 최충, 김부식 좀 알면 좋아. 김부식 자체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서경 세력이었어. 개경 세력. 개경에 살아. 하여튼 88페이지 갑시다. 너무 힘들긴 하다 얘들아. 어우씨. 하여튼 뭐 교육과 관리 등용이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아. 근데 그냥 딱 이것만 알게. 봐봐. 공부에 있어서 딱 3가지 과가 있었다는 거야. 지금 문과 이과잖아. 근데 이때는 문과가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잡과라는 게 있었어. 잡과? 어떤 거? 외국어랑 의학. 승과는 승려야. 승려. 뭐? 그러니까 봐봐. 왕에게 조언 가능하다. 누가? 스님. 오케이? 그거야. 기술관 뭐 통역관, 의사 되는 거고, 문과관들은 제술과, 뭐 만드는 거야. 뭐 글을 만드는 거지. 명경과, 경전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학과. 그렇게 해서 이게 문관대 기술관 승계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어떤 방식으로 됐을까? 3가지. 과거제도라고 되고, 음서로도 되고, 천거로도 된다. 과거제도는 시험 봐서, 음서는 아빠 찬스, 천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합니다 찬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가능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국자감 누가 만들었어? 바로 성종이죠. 예. 넘어갑시다. 89페이지. 얘들아, 너무 빨리 급진적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은 안 보면 돼. 장난이고 문제 풀릴 거야 어차피. 무조건 풀려. 얘들아, 이거 89페이지가 지금 안 보이거든? 한번 끊었다가 할게. 끊었다가 다시 할게.